예, 제6차 경제활력 대책 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GDP 속보치가 발표되어 작년 4분기가 1%, 18년 연간으로는 2.7%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연간으로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작년 4분기의 성장률은 민간 소비 확대, 정부 부문의 기여 등에 힘입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증가세가 4분기 들어서 일시 둔화세를 보였지만 2분기 연속 부진했던 설비 건설 투자가 증가하면서 내수 부분이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4분기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금년도 수출 내수 등 민간 부분 전반의 활력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기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장 다음과 같은 두 가지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우선 수출 둔화에 대비하여 지역별, 분야별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하고 금융, 판로, 통관 등 수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321억 불이었던 해외 건설 플랜트 수출 수주액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소비, 투자 등 내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제 발표해드렸던 설 민생 안정대책에서도 지역 소비 촉진 등에 방점을 뒀으며 앞으로도 소비 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투자 촉진과 건설 투자 활성화 및 지원 노력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논의되는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기업과 건설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와 고용의 보고인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여 금년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간 끌어온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바이오 관광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이 미래 성장과 고용의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4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의 추진 계획, 두 번째 안건인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 그리고 서면 안건으로 지출혁신 2.0 추진 방안과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 계획 등 2건이 서면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생활 SOC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의 건립 지원, 노후 상수도의 정비 등 총 192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8조 6천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SOC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 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는 1사분기에 3조, 상반기에 5조 7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이미 구성한 바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앞으로 생활 SOC 3개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의 경우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확보되는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개발 활용하겠다는 사업으로 역시 금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어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이르는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하였고 오늘 경활대책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개발된 부지는 공공주택 22,000호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주 공간으로 제공되고 창업 벤처기업의 보육 공간으로도 활용됩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시 이들 사업과 연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28년까지 약 16조 8천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약 37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0만 5천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안건은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어 그동안 규제에 맡겨 시도조차 못했던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우선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샌드박스 19개의 적용 사례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하여 2월 중에 규제 특례를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가 대대적으로 사례를 발굴하여 금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여기저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심의, 실증, 사업화 등 전 과정에 거친 맞춤형 정책 지원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입증 책임 전환은 지난 1월 15일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 시 제기됐던 건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책 수요자가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해 왔다면 이제는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공무원이 규제 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한번 발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재부가 시범적으로 1, 4분기 중에 국가계약, 조달, 외국한 거래 중 특정 영역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다른 영역과 다른 부처에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 지출혁신 2.0 추진 방안은 경제활력의 제고, 재정을 통한 포용성의 강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완 등을 위해 재정 분야도 기존 방식과 다른 질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 예산의 패키지 검토 체계의 도입, 중기 R&D 지원 방식의 다양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의 도입 추진, 그리고 재정과 소득 재분배의 연계 강화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재정의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전략적 지출 검토의 도입, 그리고 국가와 지방 간의 세출 기능 재조정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 내용 등 세부 시행 계획을 이번에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15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약 5조 원 규모의 15조 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은 당장 내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장께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